리포브셀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가위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죠? 리포브TV 1기 아나운서 박은진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셀러분들을 뵈니 또 새로운 느낌인데요. 리포브TV의 첫 방송에 진행을 맡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첫 방송이다 보니 저도 그렇고 출연하신 우리 리포터분들도 무척 떨리고 설렐 건데요.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난 11주 동안 진행된 AIU 아카데미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궁금하신 것도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Q&A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유정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리포터 두 분도 모셨는데요. 도건님 리포터와 신지원 리포터 함께 하겠습니다. 하이 리포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이 리포브, 우리 리포브 셀러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은 AIU 강의하실 때 말고는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제 눈에 담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AIU 아카데미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만 현재의 환경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정도 아니고 AIU 교육이기 때문에 AIU 정신에 입각해서 상호 학습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Q&A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AIU TV 아나운서 리포터 모집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다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은 AIU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리포브 안에서 참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리포브 안에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지연 리포터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모르겠어요. 리포브의 진화는 어디까지 지속이 될런지. 네, 리포브의 진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인적 진화도 이루어진다는 점. 요거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소장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신지연 리포터님은 참 사회생활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세요. 맞아요. 네, 도건님 리포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때 졸업하고 나서도 나의 성장의 욕구는 있었지만 사실 더 이상 기회는 가지기 힘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리포브를 만나면서 보통은 다른 인적 판매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판매형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리포브는 특별하게도 이 AIU를 통해서 소통 그리고 이해, 삶의 지혜와 관련된 전문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 어려운 게 더 많습니다. 오늘 해결이 되겠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AIU 아카데미를 통해 뭔가를 배우고 해결하게 된 것 같긴 하다. 그런데 현실은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모르는 게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은 기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그 좋은 현상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으면 모른다고 느끼는 건 요만큼입니다. 요 테두리에 있는 이 부분이죠. 모르고 있지만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게 여기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도 모르긴 하지만 모른다라고 잘 표현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욕구들을 채워가면서 아는 게 점점 커지죠. 손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그러면 이만큼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르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또 이만큼 커지는 맞아요. 부분들입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내가 똑똑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난 모르는 게 없어요, 난 다 알아요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안 돼야지. 그렇군요. 그럼 AIU 아카데미를 통해 똑똑해진 우리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를 유정수 소장님과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AIU가 탄생하게 된 스토리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리포브도 예전에는 시스템에 ABC 교육이 있었습니다. ABC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근데 대부분의 인적 판매 시장의 업체들이 이 ABC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성희 대표이사님이 그거 ABC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ABC 문화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을 듣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정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과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ABC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거는 가치가 좀 큰 것이다. 이 ABC 시스템을 우리 리포브만의 특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졌고, 또 이화영 전무이사님이 그래서 그 가치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AIU라는 용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화하는 작업을 제가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ING입니다.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AIU가 탄생된 거군요. 네. 방금 소장님께서도 AIU는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리포브인들의 아이디어가 합쳐질 때 우리의 AIU가 더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리포터분들도 소장님께 궁금하신 것이 있을 텐데요. 먼저 신지원 리포터 질문을 들어볼까요? 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이어나갈 또 영광의 순간입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아무래도 조직이 인전 마케팅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대인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끔 이제 친한 사람이랑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 뒷담화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또 동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좀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뒷담화 재밌지 않아요? 스트레스도 막 풀리고. 제가 그 속에서 맞아, 저 사람 나도 그렇게 느꼈어, 이렇게 공감이 될 때도 있긴 했는데요. 또 그런 말들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은 좀 지치게 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도 신지원 리포터님은 뭐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벼운 정도의 뒷담화라면 뭐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는 거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먼저 다른 화제로 돌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라면. 근데 자꾸 길어지다 보면 농담이라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심각한 비방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 수준이라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휘둘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 자체가 우리가 사실적인 언어를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측과 감정의 어떤 언어들을, 개인적인 감정의 언어들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을 파악하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주위 사람들도 이게 저 사람 개인적인 감정이나 추측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뒷담화를 하는 본인 당사자도 내가 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모적인 뒷담화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사실인지 아니면은 또 감정이나 추측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도건님 MP님이 요즘 최근 들어서 세미나 시간에 좀 자주 늦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 우리가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도구님, 엠피님이 이번 달 들어서 세미나 시간에 계속 늦게 와요.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추측일까요? 사실이요. 그죠? 사실!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구님, 엠피님이 요즘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세미나도 자주 늦고요.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추측일까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근데 도구님, 엠피님이 무엇 때문에 요즘 세미나에 늦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모르잖아요. 그러면 추측이죠.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면 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엠피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 되게 걱정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늦어요? 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 사실들을 확인하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먼 관계라든가 또는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면 옳다라는 생각이 옳았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겠죠. 저 사람 여전히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게으른 사람 맞아 라고 해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단순히 이게 게으르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세미나에 몇 번 늦었는데 게으르다라는 언어들로 시작을 해서 점점 타고 가면 이 사람이 요즘 무슨 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쉼이 빠진 것 같다, 라는 등의 어떤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또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로 인해서 우리 도걸님 엠피님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만 용서해드릴게요. 네. 역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천천히 생각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도구님, 엠피님이 누가 지각을 했다, 늦는다라는 것들은 사실이죠.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걸 전달하느냐 아니면 그 사실에다가 덧붙여서 늦는다라는 사실에 덧붙여서 게으르다라는 개인적인 추측이나 견해들을 덧붙인 거냐라는 것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수장님, 이런 문제는 어떤가요? 꼭 이제 비즈니스를 탁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꼭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파트너들 사이에 문제가 꼭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근데 또 파트너 A의 말을 들어보면은 B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또 B의 말을 들어보면은 A가 잘못한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정말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좀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중립적으로 서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 감정에 따라 중재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그죠?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의 갈등이 생겼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내 문제냐라는 겁니다. 제 문제는 아니지만 또 강 건너 이렇게 불구경하기에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누군가의 갈등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3자가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해결된 경우가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죠.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은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자가 개입을 해서.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 중재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원천에 갈등이 생긴 두 사람이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해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파트너 간에 이렇게 탁 갈등이 생기면은 그냥 저는 멀리서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갈등이 생기면 내가 할 일만 생각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중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내가 함부로 누구의 잘못을, 타인의 어떤 잘못들을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그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뭐냐면 그 두 사람과 각각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갈등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갈등을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라는 것은 각각 잘 지내고 있는 나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 순간이 나의 역할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정리를 해보자면은 상황이 무르익어서 이제 그들이 관계 회복에 의지가 있었을 때 그때 도와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주변에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뭐 TV를 시청하고 AIU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하고 굉장히 먼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방법을 몰라서 그거 아닐 겁니다. 내가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딴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맞아요. 들어보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회복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AIU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저를 A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다루는 AIU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뭔가 AIU에 한 발짝 다가간 듯한 느낌. 아, 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그들의 갈등은 우선 그들이 스스로 풀게 놔두라는 말씀. 저장해야겠습니다. 심지현 리포터님, AIU 전문가 되시겠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소장님, 내친 김에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본인의 일을 또 은근슬쩍 저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죠. 너무 네, 많죠. 그런 파트너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AIU를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일을 하게끔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지원 MP님은? 저는 우선은요, 제가 일단은 해줘요. 해주고,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대신 해주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는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어떤 다른 핑계를 댄다면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IU 시작은 나의 문제, 남의 문제 이걸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제가 대신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게 우리가 뭐 후원, 뭐 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역량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대신해 줄 수는 있는데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대신해 준다가 아닙니다. 하는 방법을 내가 보여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역량개발, 그 파트너의 역량개발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직접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견들을 반드시 계획들을 함께 수립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의 방법이 있습니다. No, show, do 라는 3단계 계획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o,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show,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do, 하게 하는 겁니다. 알게 되었으면 직접 해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은 반드시 파트너들의 어떤 성장에 지향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 직접 해봐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파트너가 딱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대신 해주고 또 대신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보고 또 안 된다 싶으면 제가 또 나서서 도와줘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표현을 대신 해준다 라는 표현보다는 하는 방법을 보여줄게 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찾았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 건지 그 계획을 스스로 세우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은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선 방법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활동 상황 공유라는 단어입니다. 활동 상황 공유에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박은혜 리포터가 주신 질문인데요. 뭐든지 혼자서 척척하는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나 방식이어야 할까요?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리포브 비즈니스에 특화되면서도 AI에 적합한 후원의 형태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혼자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뭐 얼마나 좋은 파트를 만난 겁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항상 혼자서 하더라도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혼자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잘하고 결과도 좋았다라고 한다면 딱히 무언가 해줄 게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최고. 네, 근데 제가 한마디를 하면 왠지 쓸데없이 간섭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어렵네요. 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면 어떨까요? 네. 그냥 놔두면 그건 방임입니다. 방해. 칭찬,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심리 전문용어로는 이제 긍정적 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화받지 못한 긍정적 언행은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좋은 행동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강화해주지 않으면 아 내가 잘했구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서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즉 어떤 행동을 투입했길래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반드시 찾아내고 함께 찾아내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는 일종의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을 주게 된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올바른 행동을 자발적으로 투입할 동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알아서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알려주셨듯이 좋지 않은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찾고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투입했길래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찾는 활동이 뭘까요? 활동사관 공유!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은 그 활동 상황 공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과정에 투입된 행동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 행동들을 과정에 대한 행동들을 관리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사업은 성장에 지향점을 두어야 확장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네, 박은혜 리포터님 답변이 되셨죠? 자, 이번엔 도건님 리포터님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는지 볼까요? 네, 저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이제 궁금한 사항을 다 털고 갈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만 믿고. 사실 AI 강의 들으면서 보면은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만 돌려서 참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직 문화도 그렇지만 일반 저희가 생활하면서도 많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탓이나 남 탓이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문제를 남 탓만 하기보다는 내 탓으로 돌리는 게 나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내 탓으로 돌리면 뭐가 좋죠? 남 탓만 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보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더 이상 생각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내 탓으로 돌려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 탓으로 돌리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내 탓으로 돌린 다음에 좀 전에 표현했다시피 그냥 잊어버리자. 네. 또는 내가 좀 더 참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내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 내 탓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일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 문제죠. 내 문제 아니죠.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뭐 조직에 피해가 간다면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피해를 끼쳐 조직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건 정의를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견해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일으킨 문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것 따지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잘 탓하지 따져보면 말아야 돼. 누구 탓이냐를 따지면 서로 문제를 그냥 던지기 바빠지는 네. 거죠. 조직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네 문제, 내 문제 이렇게 던져버리면 아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 역할을 찾으려면 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각이라고 하시면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관점은 책임 소재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보면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 때문에 조직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누구 때문에라는 것들을 네. 차치하고 그럼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것들이 AI에서 이야기하는 문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도건님 리포터님도 조만간 AIU 전문가 되시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진짜 전문가가 될 것 같은 지금 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내 의사를 표현하라고 하셨는데 표현하는 것이 사실 말은 쉽잖아요. 근데 또 내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나를 더 나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당당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심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Good guy complex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은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누구든 심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남을 눈치를 보면서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죠. 그렇죠? 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거죠. 끊임없는 미봉책인 거죠. 문제를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덮어서 참고 그 문제를 더 키워나가면 부수적인 어떤 부작용도 생깁니다. 마음의 병도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 그렇죠. 그런 것도 생기는 거죠. 당당하게 표현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대놓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들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표현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혜롭게 표현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여러분 아셨죠? 좋은 사람 콤플렉스보다는 꼭 당당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네. 이번에는 박정숙 리포터의 질문입니다.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과 개방적이고 위아래를 무시하는 정반대의 사람과의 만남에서 수평적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질문이 좀 극단적이긴 네. 한데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죠. 근데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자라는 거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극도로 복수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극도로 개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의 사람이 있는데 각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틀렸다. 네가 틀렸다. 나는 맞고 네가 틀렸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참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참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제력은 그냥 소모성 자원인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참지 못하면 화를 내고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극도로 보수적이고 극도로 개방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와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 열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 다른 생각과 가치들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그렇죠.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죠.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 줄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인생살이 24년차 신지원 리포터. 저도 또 하나 배웠습니다. 참 쉬운 게 없네요. 그죠? 세상 사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까? 24년 살아도 어려운데 50년 살아보십시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재미있다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하시죠? 게임 할 때 보면 매일 쉬운 판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미없죠. 그 쉬운 판을 깨고 나서 좀 더 어려운 판, 좀 더 어려운 판, 그래서 끝판까지 갔을 때, 야, 이거 깨고 나면 희열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힘든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내가 가장 큰 인생의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서윤정 리포터가 꼭 질문 좀 해달라고 했어요. 소장님이 하시는 교육을 들을 때는 딱 들을 땐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렇게 해야지. 나도 꼭 맞아요. 따라해봐야지 하는데 실제로 바꿔나가기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소장님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저도 사람인데, 그죠? 저도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효율적으로 빨리 해결하고 싶고 쉽게 해결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근데 있죠. 그걸 내가 자제할 수 있느냐. 그때 자제력을 쓰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제력은 내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쉽게 해결하려는 생각들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를 참아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뭐냐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들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대부분의 어떤 질문들은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뭔가요? AIU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뭔가요?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뭔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일체 답변을 드리지 않았어요. 단호하십니다. 일체 금지. 왜냐하면 쉽게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살 뺄 수 있는 방법 뭔가요? 궁금합니다.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자들의 평생 속지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답은 간단하죠. 안 먹으면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식이요법도 써야 되고, 그리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쉽게가 아니라 제대로 해결하는 것. 이런 자세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제대로라고 하니까 제대로 AIU를 적용하는 분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박남서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하이 포브! 네, 저는 지금 김해 삼정 대리점에 나와 있습니다. AIU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셔서 만나뵈러 왔는데요. 그 전에 유정수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도 일을 진행하면서 순간순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리포분들 또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조희정 지점장님께서는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한번 만나뵈려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조희정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위탁 지점장 조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유정수 소장님 AI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했던 방법이랑 많이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저는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고민을 하면 계속 고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언제부턴가 감정을 빼고 문제로 노출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에다가 제가 원하는 상태를 적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적어서 제 감정에 일일이 도출을 시켜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갔더니 많은 일들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이 방법이 맞았구나 생각했고요. 또 AIU 유정수 소장님 얘기를 또 전문적인 거잖아요. 들으면서 제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셀러 여러분 AIU를요 정말 재밌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걸 인간관계 내지는 비즈니스에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의 비즈니스에 성장하시는 이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리포브 셀러 여러분들께서도 AI 시스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비즈니스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희정 지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AIU 교육이 현실에서 충분히 적용되고 실질적인 교육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만나봤는데요. 이제부터 좀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영 리포터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리포브TV 김지영입니다. AIU 교육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AIU에서 A는 사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A는 사람과 시스템 말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시스템 인, 시스템 활용보다 구체적인 A 활용의 실사례가 있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AIU TV 그리고 여기 계신 아나운서 리포터분들도 A 활용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네요. 근데 AIU TV나 저희들도 결국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유정수라는 이 사람은 시스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A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A일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먼저 시스템의 근본적인 어떤 목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회원들의 어떤 행동들을 규제하고 가두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시스템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쉽고 편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사업의 방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거 아닐까요? 네. 거기에만 집중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리포브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정수,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외부에 있었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 밖에 있었던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 주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리포브에서 끊임없이 수없이 외부에 이 시스템 밖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A들을 시스템 안에 넣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근본적인 취지에 집중하고 이 취지에 맞게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효과적인 이 A를 시스템 속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은 유용한 A들이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백화점을, 명품 백화점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또는 너무 좋아요. 시스템을 활용하면 돈도 준다라고 합니다.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근데 이 중요하고 이 유용한 이 시스템이 왜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강제성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겁니다. 김지영 리포터님이 지금 표현하신 막연한 시스템인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에 고객들을 안내하고 있나요? 시스템 보너스? 그죠. 이제 시스템 들어오면 돈 벌 수 있어요. 네. 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오겠지라는 어떤 아주 안일한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어. 시스템이 들어오면 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에 초대하는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시스템이 다른 어떤 회사의 시스템보다 강력하다라는 것들은 실제 느끼고 계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네, 그럼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시스템을 안내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시스템 들어오면 뭐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이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 고객들이 우리가 안내를 했을 때 그 고객들이 나도 그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들어오고 싶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라는 것들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발을 빼는 게 아니고 그건 각자의 어떤 상황들,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찾는 것이 AIU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리포브 시스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스템 활용 방안을 잘 모르고 있으면 그 고객들에게 시스템을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시스템 활용 방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 자신 있게 고객들에게 소개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고 방향은 잡히네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네. 맞아요. 저도 똑똑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시간에 다룬 고객이 초대되지 않는 이유로 5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불신, 불효, 부정, 불급, 불만이었잖아요. 모두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고객이 초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정말 완전 공감했어요. 저도 그 말씀에 진짜 무진장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초대가 안 되고 있구나 하고 또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근데 무조건 초대보다는 신뢰, 그리고 관계 형성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머릿속에는 그냥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소장님 또 방법이 하나 있을까요? 그렇게 신뢰를 쌓는다라는 것들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간단히 다룰 내용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되는 아카데미에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간단하게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고객을 대하면 고객은 절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신뢰는 형성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날 위하고 있구나 또는 날 무시하고 있구나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 상대방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은 포기해야 될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선 행위죠. 자선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익입니다. 나만의 이익이 아니고 그들만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고객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내가 낳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하고 놀아줄 때 힘듭니다.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라고 하면 힘들죠. 그들만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놀아주는 것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안 놀아줄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건 나만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면 아이도 즐겁고 나도 즐거울 수 있는 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 놀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와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것,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놀 거리를 찾아서 함께 노는 것, 이게 우리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더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시네요. 네. 소장님, 오늘로 AIU 교육 12주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MP AIU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별다를 건 없을 거고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와 사례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똑같은 내용을 제가 똑같이 전달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전과는 다르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똑똑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들릴지 심장이 막 콩닥콩닥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이전 모습은 좀 레벨이 낮은 초등학생의 모습이었다면은 이후의 모습은 엘리트 대학생 정도. 서울대는 못 갔지만 네, 그런 대학생 정도로 똑똑하게 들리기를 내심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이제 또 MP AIU 아카데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똑똑해질 거잖아요. 그럼 레벨이 더 높은 교육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레벨이 높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추가 교육들이 우리 리포브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위탁 관리인 필수 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1년짜리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수하게 되면 실전 아카데미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실전 아카데미를 수료하게 되면 최고 아카데미 이것도 1년짜리입니다.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AIU 아카데미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실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U 아카데미가 끝난 줄 알았더니 시작점이었네요. 그러면은 또 다른 아카데미가 있다고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대잖아요. 네, 그렇죠. 소장님, 마지막으로 AIU 교육 12주 과정을 모두 이수한 MP분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할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2월에 처음 리포부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리포부인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의 역량도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의식 수준, 조직 문화, 시스템 모든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변화해 주시고 성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다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궁금증들 해결되셨죠? AIU 아카데미가 우리 리포브 셀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12주 동안 교육에 힘써 오신 유정수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정수! 그리고 열심히 학습해 주신 모든 리포브 셀러분들께도 박수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단장한 아름다운 대구 수성대리점에서 보내드린 AIU 아카데미 Q&A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주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